오늘 시장 안에서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0개 종목의 주가 전망을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뉴즈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개 종목 볼 텐데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요. 사실 뭐 오를 만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던 장이었잖아요. 그쵸. 오늘 개인적으로 이정민 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제 장이 열리기 전만 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에게서 굉장히 큰 폭의 좀 하락세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개파락할지 이런 식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또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근데 또 극적으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했던 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오늘 한국 시장이 일반 시장 참여자들 생각보다는 좀 선방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방했다. 네. 정말 오늘 삼성전자 실적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나요 싶기도 그쵸. 해요. 이렇게 좀 수상하고 어수선한 시장이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체 10가지 종목 중에서 모두 10개 종목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100% 이사님이시네요. 네, 2주 연속이니까요. 2주 연속이에요? 예, 출연료 올려주시는 부분 공약 제가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어떻게든 저희 제작진이 방해 공작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10개 종목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제약바이오, 방산, 전선 이렇게 테마가 올라와 있고요. 종목 바꿔볼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토닉스 계속 올라오네요. 그다음에 피로틱스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워낙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그쵸. 좀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이정민 이사님만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오늘 삼성전자 내 예상만큼 잘 나왔는지 예상보다도 잘 나와서 놀랐는지 어떻게 실적 뜯어보셨어요? 저는 제 예상보다는 훨씬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만큼 삼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했을 때 항상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분들이 SK 하이닉스에다가 가산점을 조금 더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력은 있다라고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낸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계성이 명확하죠.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71조 원을 발표를 했죠.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31%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잘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부분에서는 3조 7천억 원 정도로 일단 현재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와 그 디램의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낸드는 21%, 그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는 16%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해서 AI를 이제 탑재했던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였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량이 전작 대비해서는 굉장히 증가했지만 북미나 유럽 쪽에서도 전작 대비해 가지고는 증가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품 납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치마다 이제 부품을 이제 그 오더를 받게 되는데 더 많이 지금 현재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갤럭시 24의 선방도 굉장히 이런 호실적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고 네. 했어요. 실제로 이번에 뭐 DS 부분에 잠정 실적이니까 잘 나오진 않았지만 뜯어보면은 흑자 전환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특히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뭐 디램, 낸드가도 상승하고, 그쵸. 그리고 워낙 좀 비싼 제품으로 압축되어 있어서
그쪽에서의 뭐 HBM이라던가 뭐 그런 메모리 쪽에서의 수요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걸 뜯어냈단 말이죠. 그쵸. 그럼 이후에 또 좋을 만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소식이 계속해서 나와 줄까요? 시장에서 일단 기대하는 부분은 그거죠, 사실. 얼마나 과연 그런 HBM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장이 요구하는 뉴스는 명확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실적을 얼만큼 또는 납품을 얼만큼 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와 관련되어서도 TSMC가 어쨌든지 뭐 지진이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만약에 생산 지연이 됐을 때 삼성이 그런 물량들을 좀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은 되는데요.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저랑 둘이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막 그런 질문 드릴 것 같아요. 뭐 지금 삼성전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네. 목표가 한 10만 원? 또 오늘 증권사에서는 11만 원까지 나왔던데 그럼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시겠는지? 저는 절대 안 삽니다. 그래요? 네, 저는 한 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만약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구분해서 얘기한다라면은 저는 항상 삼성전자를 손들어줬던 적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굉장히 큰 부자 된 분을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지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만큼 한국 시장 하면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승과 하락의 그 폭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아쉽지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어쨌든지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되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도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오르죠. 어쨌든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나봤을 때 원래 부자였습니다. 제 주변에 삼성전자 그래도 15년, 20년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은요, 전부 다 건물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서 과연 내가 수저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궁금증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또 개인적으로 괜히 물어봤네요. 건물주가 아니니까 네. 여기서 또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까 싶기도 하고. 그럼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었거나 혹은 들고 있는데 비중을 늘려야지라고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네.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건가요? 다음 주에 주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네,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시가총이 굉장히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자체의 이슈들로 인해서 물론 주가의 등락폭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시아 증시가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이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밴드를 정해놓고 우리 만약에 매수 계획이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딱 그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매일 이렇게 종목을 좀 매수를 걸어놨다가 편안하게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급하게 오른 부분은 분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분명 조정받는 구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주식을 매매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은? 네, 다음 장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운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이제 추세를 조금 이탈하는 그런 약간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는 11선 부근까지도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1선까지 조금 진득하게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운 의견이고요. 매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 왜냐? 워낙 시장의 그 지수 인덱스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11선 닿을 때 그때 비중 늘리는 걸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예요. 16% 가까운 급등인데 참 피로픽스가 가장 많이 오른 날 있고 YC캠이 어제는 또 상한가를 갔고 오늘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한 번씩 다 기회를 주는 걸까요? 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앵커님 지난주에 쉬실 때 저희가 한번 또 다뤘었는데요. 제가 그때 또 마침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은 항상 세계 최초 또는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특히나 이제 HBM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 하나가 유리기판으로 또 한 가지가 좀 생성이 되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를 굉장히 열심히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황과는 정반대되게 굉장히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분명 간단합니다. 피로틱스가 어쨌든 최대한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계 창구에서 각각 지난 1개월 동안 누적 순매수세를 봤더니 113억 원, 151억 원 매수세를 좀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매장인 그 전환된 게 전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200만 주 정도 남아 있었는데요. 오늘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물량은 좀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이제 그 유리기판과 관련된 관련주들이었죠. 이오테크닉스나 SKC, 뭐 삼성전기, 캠트로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이번 주에 주목도가 높았고 실제로 상승도 꽤 많이 나왔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반도체 테마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안에서 예전에 뭐 온디바이스 AI 테마 있었죠. 유로모픽 테마 있었죠. CXL 테마 있었는데 지금은 유리기판이 더 강해서 그런가 네. 그 이전에 강했던 키워드들이 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혹시 그 안에서도 뭐 손바뀜이라던가 수급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요? 네, 맞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계속 의구심을 표하는 게 예를 들어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라는 수익이 아무리 났었어도 네.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는 HBM 관료주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매수하기 좀 두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또 그 안에서는 새로운 테마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유리기판주가 그만큼 시장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테마였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항상 새로운 이슈에 뜨겁게 반응하기 마련이죠. 근데 HBM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는 새로운 이제 이슈를 찾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이슈로 유리기판을 좀 선택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퓨로틱스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보다는 윗골을 남긴 상태로 오늘장 마감을 해서 다음 주까지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정민 이사라면은 개인적으로 이 두 종목 어떻게 대응하시겠는지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은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해볼까요? 저는 당연히 오늘도 아마 뜨겁게 상승하는 구간 안에서는 분할로 좀 매도를 잘 하셨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월요일도 만약에 시황이 그렇게 썩 오늘처럼 좋지 않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매매하실 때는 종목 쏠림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다라면은 최근에 가장 좋았던 테마인 당연히 유리기판 관련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틱스도 당연히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업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월요일 날 당연히 관심 종목 안에 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설령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도 대량으로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기세가 다음 거래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모두 업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까요? 알테오젠이에요. 3.3%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반도체랑 저PBR주가 오르면서 코스피를 받쳐준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바이오가 떨어지면서 그쵸.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오늘도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고요. 왜 계속 이렇게 슬금슬금 미끄러져 가는 걸까요? 제가 이제 출연할 때는 항상 바이오가 최근에 워낙 주목도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언급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죠? 추세적인 상승을 하다가 그
그 추세가 깨지면은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알테오젠도 어쨌든지 악재 뉴스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어쨌든 대주주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쨌든 이제 매도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1선을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강하게 홀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추세 깨짐을 보고 이제 매도하셨던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뒤늦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본인이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손절 라인을 좀 정해 놓으셨다라면 좀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알테오젠이나 최근에 어쨌든 그 흐름이 좋았던 그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은 굉장히 추세를 깨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줬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61선까지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나와야지 급등도 있는 법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 4%씩 만약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만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면은 개미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빠르게 61선을 터치하고 그래야지만 기술적으로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급등 이후에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는 면을 의견 주셨고요. 그럼 알테오젠과 함께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바이오가 삼천당제약, HLB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과 똑같이 좀 차트상에서 이탈 신호가 보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네, 맞죠. 어쨌든지 뭐 어떤 뉴스가 나왔든지 간에요. 일단은 추세가 한번 깨지면 이런 식으로 무섭게 하락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추세를 이탈하니까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 좀 보여줬었죠. 그렇듯 항상 어떤 섹터이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요. 추세적으로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그 추세가 한번 깨지면은 이런 식으로 무섭게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HLB나 예를 들어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급락이 빠르게 나오면서 이제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세게 이제 또 반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양봉으로 또 끝나는 모습들,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기술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반되는 급락이 나와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외국계 창구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483억 원 정도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 확인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61선 부근에서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관련되어 가지고 분 차트를 보면요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와 진짜 삼천당제약의 IR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루머도 많고요. 그다음에 뭔가 하나 루머가 생성이 되면 텔레그램 방이나 카카오톡 방에 금방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회사가 정신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마침 어쨌든 루머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회사에서도 또 공지사항을 대표이사 명의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린다라면은 아일리아의 특허 침해 여부는 확인 절차이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허가 신청 과정 중에 그 오리지널사의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삼청단만 겪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원래 을에 있는 그런 절차상의 하나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주가가 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팩트 체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나가던 제약바이오주의 약간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대량의 급락보다는 지금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반면에 삼천당제약과 HLB는 갑작스러운 급락이 좀 빠르게 나왔기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 오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세 가지 제약바이오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대한전선입니다. 12%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저희가 오늘 좀 전선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전력, 전선, 전기 되게 굉장히 많은 테마 안에 중소형주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대한전선의 상승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재성 뉴스가 그래도 장 초반에 많이 좀 나왔었죠. 일단 첫 번째로 그 구리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당연히 구리를 주 원료로 하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낙수
약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 또는 재고 평가에 대해서 그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큰 갭 상승으로 좀 종목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중동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오폭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중동에서 전쟁 확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도 추세적으로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기름 넣으실 때마다 조금 두렵다는 그런 분들 하나 둘 이렇게 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원자재 가격 또한 이제 순환매하면서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그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은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정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 방향 전환을 위해서 최근에 좀 물량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1년 동안 그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요, 121선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뚫어주는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양봉으로 결국에 또 끝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최근의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7,400억 원 이상 거래가 되면서 기관견 창구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좀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근데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쨌든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판가름이 좀 났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재룡전기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1%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꼬리를 밀론 좀 달긴 했지만 어쨌든지 장중에는 11%까지 빠졌다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진전기도 장중에는 마이너스 10%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효성중공업도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등락폭을 좀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두다 보면은 많은 종목들이 이 호재 속에 올랐고요. 네.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전력도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죠. 여기 더불어서 미국의 그 노후화된 교체해야 되는 인프라가 지금 50%나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피크아웃을 씌우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럼 매번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비중을 늘려봐도 되는 굉장히 최적의 구간인 건가요? 아마 가치 투자로 생각해서 네. 벌써 2년 전부터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전력기기도 그렇지만요, 뭐 이런 종목들과 관련되어 가치 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들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재룡전기나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네. 그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가치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꾸준하게 지금 현재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분 차트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죠. 굉장히 단기간 안에 많이 오른 부분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트레이더들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는 종목이 좀 접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 차트 매매를 할 줄 아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종목으로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매매에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면은 기존 보유자들 빼고서는 이제 트레이더들에게만 좀 종목을 허용해주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전선 다음 주에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대한전선 다음 월요일에는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7,400억 원 이상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되어서 만약에 시장에 또 시황이 안 좋다라면은 대한전선도 그만큼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은 다음 장 업 의견 드렸습니다. 전체 10가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어떨지도 보시죠. 업다운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딱 5개로 나뉘어졌네요. 삼성전자, SK이터닉스,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다운이고요. 나머지 5개 종목은 업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무언가 걱정되는 게 있으신 겁니까?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반응을 할지 모르겠다 보니까 네. 어쨌든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한해서는 그만큼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지 저도 좀 100%를 노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머리를 한번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증시 영향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의 경우에는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운으로 한번 예측해봤어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 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좀 식상했었죠.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선호주로 이번에는 좀 뽑아봤습니다. 네. 구리 가격 상승, 방금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 그 미국의 송전 전력망이요, 50% 이상이 설치가 된 지 40년이 지나서 교체 주기를 초과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전선을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미국 시장에서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수주 잔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도 최선호주로 뽑을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는 매수점 가격은 오늘 종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오늘 고점이었죠. 13,8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추세는 깨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의 목표 주가는 13,8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시작했으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할 텐데 이정민 이사님도 실적 시즌 맞이 실적 기대주들 위주로 포트에 담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시장의 이목에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포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계속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을 때는 시장의 이목도가 집중된 종목 안에서 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매매를 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에서는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열심히 매매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상한 종목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벨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서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벚꽃도 피고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과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한 벚꽃놀이 가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또 이 전쟁에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